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들린 총성에 글로벌 증시에도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선언하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과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일제히 패닉에 빠졌는데요. 러시아 증시는 장중 50% 가까이 하락하는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고 루블화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6%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700선이 붕괴됐는데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12종목들 일제히 크게 내렸는데요. 코스닥은 유가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3%가량 내리면서 84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202원으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증시에도 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현명한 대응 전략이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번 1시간 동안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요. 든든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재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이 비명 소리가 들릴 법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를 이제 상담 방송을 한 2주 만에 오죠. 네, 오랜만에 거의 오셨죠. 한 2주 만에 하는데 개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럴 것 같고 네. 오랜만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제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대로는 올라가기에는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거다라고 큰 관점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고점을 넘을 정도로 상승이 가능하다. 위로 한 파동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제가 방송 2주 전이죠. 여기 언저리였을 거예요. 이제 코스피가 막 반등하고 있을 때쯤. 근데 이대로 올라가기에는 여기 너무 뭐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이버전스가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일봉상에서 다이버전스가 한 개는 있든가 아니면 중첩이 좀 있던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올려줄 수 있는 다이버가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쌍바닥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저점을 살짝 이탈하면서 만들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제 엔딩 다이고널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엔딩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때 이제 2주 전 방송을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저점을 이렇게 갱신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수렴의 형태죠.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로 보면 수렴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이버가 중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한 파동이 끝날 때 이렇게 엔딩의 모양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엔딩 다이고날로 나오거나 아니면 저점을 한번 살짝 갱신하면서 살짝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거나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로 갈 것 같고 결국 쌍바닥을 테스트하고 가거나 아니면 엔딩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상승,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 내려올 거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만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차트랑 좀 비교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 차트랑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나스닥은 그때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2주 전이라. 2주 전에는 나스닥은 사실 여기 저점이 한번 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한번 깨지니까 코스피도 한번 깨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강하게 많이 빠진 것 같고 나스닥은 사실 이때 저점을 이미 갱신했는데 코스피가 갱신을 하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는 한번 저점을 이렇게 이탈하고 가는 형태의 다이버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딩 형태를 그리고 올라가는 형태 두 개 중에 하나로 가야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2주 전에 했던 큰 관점 현재 그대로 가고 있고 크게 변화는 없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어요. 내려올 줄 몰랐고 여기서 탈출을 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전부 다 현금화, 여기서 전부 현금화를 하지 못했다면 여기는 그냥 지금 와서 뭐 손절하고 현금화하고 뭐 전쟁 무서워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닥 다지고 반등해서 올라올 때까지 현물이니까 존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좀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 지금 수익 내긴 솔직히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내려왔을 때 저점 깨졌을 때 반등 받고 올라갔을 때 익절,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 뭐 이렇게 정말 스캘핑, 지수를 기반으로 한 스캘핑을 칠 게 아니라면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면서 수익을 짧게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고 뭐 제가 백전백승에서 말했던 팜스토리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 따로 이제 회원방에서 말씀했던 그 가족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나친 대응보다는 관망세를 한동안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얘기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뭐가 됐든 여기서 저점을 살짝 깨고 다이버를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엔딩을 그리고 올라가던 나스닥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저점을 깨지면서 파동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마 뭐 이대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더 내렸다가 가든가 나스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요. 나스닥도 이만큼 남은 거고 코스피도 이만큼 남은 거니까 지금 와서 여기서 여기 무서워서 크게 뭐 대응을 해야겠다. 여기 깨지면 뭐 손절해야겠다. 지금 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큼 과매도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과민한 대응보다는 좀 천천히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좀 기다리면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 공포가 번지면서 위험 자산들은 좀 일제히 급락하고 또 안전자산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계좌 관리 더욱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이번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받아보고 또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출발해 볼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아름다운 궁금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신성 ENG요. 신성 ENG 매수가는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660원이고요. 네. 비중은 28%요. 비중 28% 담고 계시고요. 네네. 신성 ENG 친환경 관련주죠. 어떤 부분 네. 좀 궁금하실까요? 저 이거 가지고 있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오래되셨네요. 떨어지기만 해서. 네. 그렇죠.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기대감이 있었죠.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그때 굉장히 좀 잘 나갔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시장에 이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네.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찐팬입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가 2,660원에 비중이 28%신데 네. 일단은 현재 증시 상황이랑 맞물려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도 못 지키고 있는데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이 어떻다고 딱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태양열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한데 사실 원자력이 전반적으로 유럽이랑 중국에서 좀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이 되면서 이런 좀 효율이 안 좋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은 잘 모르겠어요. 쓰이긴 쓰이겠지만 증시에서의 전망까지는 딱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건데 일단은 매수가 2,660원이 공교롭게도 저항 라인 근처죠. 여기가 한 2,6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인데 현재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못 뚫고 내려온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전망이 막 엄청나게 좋지 못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한번 막힐 확률이 높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막힐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현재 한 번 정도 더 내려온다고 봤을 때 피보나치를 그어 보면은 반등이 한 0.5 구간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다 싶지만 한 382에서 0.5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가봤자 한 2,900원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증시에 맞춰서 저점을 조금 더 다진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도 다이버가 충족이 돼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ABC 형태로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만약에 여기 382 정도 구간에서 막힌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본절이나 아니면 약손절 정도를 해야겠죠. 약손절 정도를 해야겠고 만약에 여기 처음에 A 파동을 보고 B를 보면은 C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고 이 C가 2,970원, 0.5짜리, 한 2,900원 원짜리 여기 저항 라인까지는 도전을 여기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한 여기 매물대까지는 도전을 하겠다 싶으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제가 2,900원까지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2,9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그때는 2,600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2,900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도 너무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탈출 불가능한 평단가는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언저리까지는 오니까 굳이 비중 28% 이미 담은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올라오면 이게 A 그려지고 B 그려지면 C가 어디까지 올지는 무조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를 보고 여기서 멈출 것 같으면 여기서 약손절하고 더 갈 것 같으면 여기서 익절한 다음에 관망을 하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또 차트 굉장히 잘 봐주시는 최지은 위원님께서 또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성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B루셈이요. LB루셈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500원에 20%요. 12,5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 LB루셈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공모가가 지금 14,000원인데 지금 네.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네. 이번에 이게 계속 보니까는 흑자나 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가는 네.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덩달아 네.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그 LB루셈 매수가가 12,500원에 비중이 20%시네요. 네네. 일단 지금 요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안 좋죠. 좋은 종목들은 특정한 몇 종목 외에는 전부 다 최근 흐름이 안 좋은데 12,000원. 네, 비중 20%. 매수가가 이 차트대로만 딱 보면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싱글 상장주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거가 별로 없어요. 차트상에 근거가 별로 없는데 웃긴 게 여기 거래량 처음 상장한 날 그다음에 좀 올라가면서 위에서 거래량 좀 터져준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죽어 있고 대량 거래 좀 유의미하게 보여지는 대량 거래가 하나도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기 지켜주고 있는 여기 있죠. 여기 바닥. 예.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벌써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삼중 바닥 여기를 정말 3번이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번이나 정말 지킬 거면은 이 바닥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터져 주었어야 돼요. 앞쪽에서도 거래량이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었던 그 정도의 거래량이고 바닥을 지킨 다음에 올라가는 거래량 역시도 막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3번째 바닥인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가 중요한데 벌써 3번째 바닥인데 앞에 이 같은 자리에서는 좀 유의미한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상승 전환하겠구나라고 의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사실 바닥을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딱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깨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 자리 보면은 RSI 지표는 굉장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내려와서 다이버를 형성해도 이 정도까지의 하락 부분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조금 타당하고요. 이번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바닥을 지키고 있죠.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세 번째 바닥을 어느 정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바닥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이 바닥을 깨지 않고 깬다는 게 완전히 이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짝 여기 저점을 살짝 이탈한다고 해서 그게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상 크게 이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준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만약 여기가 바닥이라면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옵니다. 정말 무난하게 올 거고 위에서 아래로 피보를 그어 보면은 만약 여기를 바닥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가정할 시에 했을 시에는 한 0.5자리 정도, 382 0.5 여기 정도까지 여기 매물대까지는 도전을 하겠다. 14,000원 정도까지는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인지만 확인이 되면은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겁니다. 무난하게 올 거고 지수 역시도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이 저점을 다지면서 3중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키면서 세 번째는 드디어 이렇게 거래량이 솟아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 좀 시간이 바로 갈지는 않을지라도 한두 달 정도 안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한번 주고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좀 하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여기서 한 번에 유의미한 대량 거래, 3중 바닥을 지키고 대량 거래가 한 번은 터져준다면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무난하게 넘어서 여기 매물대 한 1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의 매물대까지는 도전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RSI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이버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마지막 하락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저점이 깨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는 항상 진짜 바닥은 여러분 진짜 바닥은 항상 횡보가 있어요. 항상 횡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로 일단 받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바닥 테스트가 딱 완료됐다. 그리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거래량도 좀 터져준다 싶으면 여기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조금 탈출하는 데 편하실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해도 시청자분의 매수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오겠다. 그때는 여기까지 깨진 다음에는 시청자분은 이 매수가에서 탈출을 해야겠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실 거면 만약에 3중 바닥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먼저 했다. 근데 나 추가 매수할 비중도 없다 하시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반등할 때 이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3중 바닥을 지키고 올라갔다 하면은 여기 매물대 13,000원에서 14,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LB루센 종목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바로 전화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SOL이고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83,600원이요. 83,600원. 3,600원. 네, 네네, 600원에 비중은 담으셨고. 10%. 비중은 네, 10%시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SOL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정말 모두 파랗게 질린 가운데서도 상승한 네네. 또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네. 이 지정학적 이슈로 국제유가 8년 만에 $100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정유주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네네. 매수 이 가격을 보니까 오늘 종가랑 좀 매수를 했어요. 유사하신데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 어제. 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수익권이라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네네네. 선에서 매도를 해야 또 잘 네네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가 83,600원에 비중 10%시네요. 네네네. SOL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냥 유가 관련주죠. 유가 관련주고 유가가 네. 오르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유가는 지금 최고가에 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고요. 이 유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00달러를 왔는데 뭐 전쟁 이슈로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유가가 조정을 한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더 크게 오르지 못하고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사실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좀 환경 문제 조금 무시하고 증산해버리면 되거든요. 유가로 조금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정치적인 이슈예요. 유가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로만 보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기술적으로만 보기도 굉장히 애매한 게 원자재는 글로벌 증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테마예요. 원자재라는 게 자체가. 당연히 뭐 이번에 천연가스도 당연히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랑 분쟁 때문에 천연가스 수도관을 잠그면서 천연가스 이 통하는 길을 잠그면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요. 유가 역시도 이번에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이런 거 보니까 항상 원자재는 정치적인 이슈를 읽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그 각국의 정상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주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이 무조건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유럽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뭐 행정 능력이나 외교 능력 자체가 워낙 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원래 아마 트럼프였으면 이렇게는 절대 못했을 러시아는 이렇게는 절대 못 나왔을 상황에 사실 지금 미국 만만해 보이니까 트럼프 말고 바이든 정부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은 빨리 끝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러시아를 상대로 막 엄청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현재 유럽 자체도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유럽 자체도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견제할 만큼 뭐 강한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평화에 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쟁도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방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가 자체도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정치적인 이슈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 차원에서 컨트롤하기 제일 좋은 것도 유가고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제일 좋은 것도 유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려를 해봤을 때 더 이상 유가를 상승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위험한 감이 있다. 나중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중장기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전쟁 이슈로 올랐고 유가 차트만 봐도 하락 다이버를 벌써 3중첩, 4중첩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국제 유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분명히 증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차트는 현재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유가 관련주, 유가가 오름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늘 유가 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고 현재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정도 더 시세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봐도 현재 국제유가 여기 국제유가를 따라갈 거 있으면 지금 이 종목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한 13만 원, 14만 원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보아하니 현재 그렇게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안 갈 거다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아차 여기서 한 10% 20% 먹으려다가 아래로 40, 50% 맞기 딱 좋은 종목이다 원자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위로 10% 20% 먹으려다가 아래로 40, 50% 맞지 말고 조금 한 번 정도 올랐을 때 너무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전쟁은 푸틴도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알고 시청자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슈로 오른 거니까 단기적으로 먹고. 그럼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그냥 내일 만약에 시세 터져서 만약 갭이 뜬다. 막 갭이 7% 8% 이상 뜬다. 막 10% 이렇게 뜬다. 그럼 저는 만약 저라면 그냥 갭에 정리할 것 같고요. 갭 상승에. 근데 갭 안 뜨고 한 2, 3%에서 시작해서 위로 쏜다 하면은 뭐 한 10%부터 분할 매도할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 안에서 단기 저항 라인을 찾아보자면 여기 라인이겠죠 아무래도. 이때 못 올랐던 이 자리 요 한 9만 원 정도 언저리 9만 원 정도 매물대에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9만 원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9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뭐 일단은 내일 만약에 내일 일단 시작에 갭이 뜨는지 안 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딱 왜냐하면 아직 미국 시장 열리기 전이거든요. 나스닥 장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딱 뭐라고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유가가 오늘 11시 반부터 뚝 떨어지면은 내일 빠르게 도망쳐야죠. 빠르게 도망쳐야 되는데 만약에 유가가 고점에서 오늘 하루 정도는 버틴다. 내일 새벽까지도 버틴다 한다면 내일 갭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51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또 무서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 종목 진단을 받고 좀 든든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21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 물어봐 주셨고요. 매수가가 4,04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범양건영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양건영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일단은 좀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범양건영 네. 자체도 굉장히 차트가 일단 좀 복잡한 차트인데 일단은 미로의 상승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 파동의 시작이고 거의 뭐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으니까 이 하락 파동이 어디서 끝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제일 유력한 자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자리가 보면은 여기 근처가 원래 좀 강한 매물대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때 돌파를 2번이나 못했던 자리죠. 보시면 이때도 돌파를 한번 못했던 자리고 돌파를 못하고 쭉 밀렸던 자리. 그리고 이때도 사실 여기를 돌파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애매하죠. 돌파를 했다고 굉장히 애매하고 여기 저항대를 막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막혔다가 밀렸다가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도 한번 지켜주니까 더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의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려왔을 때 이번에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킨다면은 굉장히 좀 강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은 정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이탈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든 힘을 모으던 그런 구간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중요한 구간에 와 있고 사실 증시 상황을 좀 봤을 때는 뭐 여기도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더 내리기 전에 한 번 정도의 반등세는 충분히 나와줄 법하다.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는 게 여기 고점을 넘는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반등세를 나왔다가 내리더라도 이렇게 반등세 후에 내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고 여기는 한 번에 이탈하기에는 굉장히 든든한 매물대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딱 보시다시피 제가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단단한 두꺼운 힘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저런 매물이 많이 엮여있는 이런저런 의지가 많이 엮여있는 그런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탈하기보다는 한 번에 반등 후에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겠고요. 그렇다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근데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일단 낮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4,040원. 여기죠. 뭐 그냥 이건 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냥 반등 한번 쭉 끌고 가볼 만할 것 같고요. 이 반등의 매물대는 처음에 어디서 막힐 것 같냐? 뻔하죠. 여기 지키고 내려왔던 돌파당했을 때 뚫렸던 이 자리.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반등. 여기를 지키고 5,500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법하다. 여기서는 뭐 돌파를 한다면 다음 매물대에 도전을 갈 것이지만 한 번에 돌파를 못하고 밀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종목으로 막 정말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5,500원 정도에서 매물대를 막힐 때 익절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돌파하면 돌파 후에 다시 지지받을 때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을 때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매물대 막힐 때에는 반등해서 여기 매물대 막힐 때에는 일단 익절을 하고 추후 내려왔을 때 다시 받아보는 형태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범양건영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벽산 종목에 대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08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이 건설주들이 원래 이제 대선 전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대선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벽산 3,08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위원님과 함께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벽산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건설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네.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만 좀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봤을 때는 네.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뭐 예. 건설, 예. 그다음에 조선 이쪽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사실 또 네. 메타버스까지도 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부터 만약에 뭘 담아야 되냐 하면은 네. 이 테마들은 좀 한번 담아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건설이고요. 네. 왜냐하면 뭐 사실 조만간에 대선도 있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현 정권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이슈, 민심을 제일 많이 흔들었던 이슈가 아무래도 집값. 그렇죠.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 이슈, 그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차기 정권 누가 되든 간에 네. 정권이 바뀔 확률이 조금 더 뭐 있다고들 하니까 뭐 어떤 정권으로 가든 간에 이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 현재 부동산 값에 관련된 좀 올려야겠다. 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백전백승을 마무리할 때 올해 좀 돈을 쉽게 벌고 싶다면 올해 초에 좀 돈을 쉽게 벌고 싶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좀 담아보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오르고 있듯이 올해 중반기까지 봤을 때 돈을 조금 쉽게 벌고 싶다. 중반기 이후에 올해 조금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건설 관련주들, 조선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보안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건설 관련주들은 굉장히 괜찮다. 이런 테마들은 사실 제가 백전백승에서 좀 말을 했던 그런 테마들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꾸준히 봤던 분들은 아실 거고 건설 관련주 벽산인데 지금 뭐 대선 끝날 때까지는 막 엄청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대선 테마주라기에는 정말 대선이 이제는 2주 남았죠. 원래 테마주는 막바지. 대선이 그 후보가 돼도 그 후보 관련주는 내려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물량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슈 소멸.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재료 소멸 때문에 내리기 때문에 이제 대선 이슈로만 보긴 그렇고 대선 후에 누가 되든 공급 이슈, 공급을 늘리는 이슈는 있을 거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는 볼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여기 지키고 있는 자리를 한번 이탈했을 때 유력한 지지 라인이 여기 2,610원부터 2,230원 여기 이 근처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고 여기를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좀 증시 상황을 봐야겠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코스피가 올해 고점을 넘는 도전을 만약에 한다면 이 종목 역시도 뭐 시가총액을 좀 봐야겠지만 시가총액이 무리하게 크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고점을 노려보는 도전해 보거나 넘어보는 그런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량 대량거래 제일 터진 거래량도 이날이 이때고요. 꽤 여기를 비교했을 때 매집 기간이 길지는 않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곳에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넘는 방향, 증신만 받쳐준다면 고점 부근을 도전하거나 넘어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벽산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래 건설주들이 최근에는 부진했지만 또 올해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덩달아 조선업종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유망 섹터로 꼽힌다라고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 섹터들에서 이 좋은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시간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빠르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송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웅진 싱크백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555원에 네. 70%인데요. 아, 70% 비중 많으시네요. 네. 네, 3,550원에 매수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3,555원 매수하신 지 네.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그때 한 가을, 초가을, 한 예, 5, 보니까 6개월 된 것 같아요. 예, 작년 한 5개월. 10월경 매수를 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70% 어떻게 이렇게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어요? 그냥 뭐 좀 많이 해서 네. 많이 올라갈 줄 알고 했는데 아, 너무 많이 떨어져가 더 떨어질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네, 좀 걱정이 또 깊으실 것 같은데 그 걱정 저희 위원님께서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오랜만에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수가가 3,500원 정도고요. 일단은 네. 3,500원 정도 여기쯤이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전백승에서도 이제 추천 네, 이제 그때 또, 그때 네. 했거든요. 네, 비중을 근데 이렇게 실으시면 안 되죠. 70%는 거의 뭐 네. 전부 이렇게 그냥 앞으로는 비중을 이렇게 실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설명드렸던 맥락이랑 같아요. 뭐 네. 매집이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사실 자리들을 봤을 때 이 거래량들이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이게 사실 윤석열 후보 대선 테마주로도 엮여 있죠. 근데 네. 대선 테마주로 안 올라가더라도 뭐든 엮여서 올라갈 거다. 뭐 사실 뭐 최근에 올랐던 팜스토리 같이 뭐든 뭐 전쟁 나서 올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제가 팜스토리 추천할 때도. 근데 웅진 싱크빅도 대선 테마가 아니더라도 뭘로든 네. 뭘로든 뭐 갑자기 엮여서 올라갈 거다. 뭐 교육 관련 걸로도 갈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엮여서 올라갈 거고 이 터졌던 거래량들 무조건 매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매집 거래량들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간 흔적이 네. 전혀 없고요. 이 거래량들이 나가려면 사실 저는 이 종목은 한 번은 고점을 넘으러 가야 된다. 이건 역시도 증시 현황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력들도 증시의 눈치를 봐요, 결국.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어주고 매수세가 붙어줘야 세력들도 물량을 정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증시 눈치를 보고요,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시만 받쳐준다면 이 종목 역시도 5,000원을 넘을 정도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정도의 매집이 충분히 잘 되어 있다.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봤을 때 시청자분의 평단가와 크게 세력의 평단가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제가 좋아하는 상승 지표, 파워의 지표도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중첩입니다. 한 번도 RSI를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만 살짝 이탈하면서 현재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있고요. 이 채널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리, 지금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아니면 좀 내려와 봤자 2,680원 여기 매물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 네. 70%나 실으신 거는 매매를 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기다리셨다 하더라도 제가 물량을 다 정리하지 마시고 좀 일부라도 정리를 해야 될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부라도 정리를 해야 될 구간은 여기 매물대 있죠. 4,000원. 예. 4,000원 매물대에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부딪혔을 때 내려왔다가도 올라가겠지만 여기까지 4,000원에 부딪혔을 때 한 반은 줄이세요. 비중의 반. 4,000원에요. 네, 100주 들고 있으면은 그냥 50주는 정리를 하세요. 익절을 하시고 네. 내려오더라도 더 받지는 마시고 이거 네. 한 종목을 비중 70%씩 들고 계시면 위험해요. 너무. 이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인데 현재 증시가 안 좋은데 이 정도 비중은 조금 많이 잘못되신 거거든요. 사실은. 야, 이렇게 비중 실으시면 안 돼요. 좋은 종목이 종목들이 너무 얼마나 좋아가지고. 많은데 이게 항상 네. 분산 투자하셔야죠. 이게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한치 앞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비중, 너무 내 돈에 내 계좌에 전부 막 반 이상 이렇게 실으시면 안 되니까 35%도 충분히 큰 비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4,000원쯤 올라왔을 때 4,000원 매물대에서 물량 반 정리하시고 더 네.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그 종목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또 네. 떨어질까 봐 계속 떨어지고. 네, 지금 뭐 다 떨어지고 있죠, 종목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종목 증시 맞춰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편하게 네. 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 또 꼼꼼하게 또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효성 OMB. 네, 효성 OMB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000원 정도 했고요. 네. 10% 정도요. 아, 비중은 10% 정도 되시고요. 아, 네. 효성 OMB 또 농업 관련주죠. 효성 OMB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감이 증폭이 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밀 생산국으로 곡물 가격이 또 치솟고 있는 데 따라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12.5% 오르면서 마감해 줬는데요. 아, 그래도 정말 힘든 장인데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게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어디까지 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싶어요. 아, 네. 언제쯤 수익을 챙겨보는 게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효성 OMB 이거 이제 식량 관련주 제가 이제 백전백승해서 일단 매수가 먼저 볼게요. 네, 8,000원. 네, 8,000원에 매수를 잘 하셔서 8,000원에 매수를 8,000원이요? 완전 잘 사셨네. 네, 거의 뭐 최저점 근처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네. 이거를 좀 끌고 가보시고 싶으신 거죠, 더? 네,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아직은. 네, 이거 여기 정도 매수하셨으면 좀 버텨볼 만한데 이거 제가 팜스토리를 사실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을 백전백승에서 소개를 하면서 식량 관련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요소수 대란, 요소 대란으로 요소 관련주들이 있었고 요소수가 사실 요소가 그 비료 만드는 데 들어가요. 비료, 곡물에 뿌리는 비료, 그 화학 비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선물 가격이 오르고 이게 빠르게 잡히지 않아서 현물 가격에까지 천연가스 현물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게 한 선물 가격이 오른 기준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뒤면은 현물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게 미루고 미뤄져서 한 3달에서 6개월 뒤에는 식량 관련주들, 식량 대란이 일어나서 식량 관련주들이 오를 거고 팜스토리 얘기할 때 설명했던 거예요. 효성 OMB도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식량 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아니었어도 사실 전쟁이 아니었어도 일어났을 식량 대란이었고요. 식량 대란이 일어나면서 식량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목숨이 좀 관련된 거잖아요. 식량이 부족하면은 먹을 걸 못 먹으니까 네. 다른 먹을 것들이 있겠지만은 먹을 게 좀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제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무기로도 많이 쓰여요. 식량이 많이 부족할 때 식량난 같은 경우에는 무기로도 각 나라별로 식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무기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을 때 매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매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량난이 길어질 거라고 봐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근데 이 테마가 사실 저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그냥 있었어도 식량난 때문에 올라갔을 테마들인데 전쟁 이슈 때문에 좀 급등한 느낌이란 말이죠. 단파동으로 올라간 느낌이라서 아마도 한번 가더라도 한 번 정도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좀 한 번 정도 더 올랐다가도 조정을 한번 맞은 다음에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좋으세요. 매수가 자체도 너무 좋고 좀 장기 투자를 잘 하신다. 이게 제가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을 잘 모르지만 시청자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자를 어떤 투자를 잘 하는지 이 투자 성향을 봤을 때 내가 장기 투자를 좀 잘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 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끌고 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고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마 자체가 굉장히 식량 난이라는 게 짧게 해결될 리 없고 또 없게 그리고 거래량만 봐도 이거 터진 거래량 시점 봐도 제일 많은 거래량 여기서 터졌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데 이거 물량 정리라고 보기에는 이 정도 거래량이 이전에 매집된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갈 수 있는 테마다. 내가 장기 투자에 자신이 있다. 그냥 안 보고 덮어두고 한 2-3달 뒤에 열어봐서 14,000원 위에서 팔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은 지켜보시고요.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얼마든지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난 그런 거 못한다. 그냥 조금만 더 올라도
빨리 팔고 싶어서 올랐다가 내리는 거 못 참아. 플러스 40%인데 30% 되는 거 못 참아. 이러시면은 그냥 여기 뚫고 한번 올라갈 때 여기 매물대 한번 맞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 매물대 한번 맞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받아보는 좀 그런 기교 있는 전략을 가져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가가 워낙 좋으셔서 좀 버텨보는 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버텨보시 장기 투자 잘하시면은 14,000원 넘게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효성 OMB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유럽의 곡창지대인데다가 식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수익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종목 상담은 정말 아쉽지만 여기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또 내일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현재 네. 변동성 자체가 나스닥이 워낙 크고 사실 나스닥이 좀 중심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을 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단기 반등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 반등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밤에 아마 좀 강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근데 이렇게 ABC 형태로 반등이 며칠간에 나온 후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도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저점을 나스닥은 깼는데 코스피는 안 깼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코스피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저점을 깨줘야 된다. 이게 엔딩을 그리는 거든 아니면 깨졌다 그냥 쭉 오르는 거든 간에 뭐든 간에 두 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렇게든 가도 저점을 한 번 정도는 이탈을 해야겠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가 만약에 나스닥이 내일 반등을 한다 하면은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제 예상대로 오늘 11시 반에 곧 개장하죠. 1시간 뒤에 미장이 개장하는데 그때 제 예상대로 크게 막 엄청 내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달고 반등을 나와준다 하면은 코스피 역시도 단기 반등세, 반등 먼저 나와줄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반등 후에는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도 얘기했었죠. 저점 쌍바닥 테스트는 필요하다. 아니면은 다이버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코스피가 이 가정이 다이버전스의 가정이 엔딩 다이고날의 가정이 이 코스피가 고점을 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이버 없이는 고점 넘기가 사실 힘들어요. 넘을 수도 있겠지. 근데 확률상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다면 올라야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 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 자리 지키고 올라가는 것도 진짜 말 그대로 쌍바닥 테스트 이탈하지 않고 테스트만 하고 올라가는 거에도 상관은 없다만 이왕이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어차피 내려온 거 그냥 다이버전스 만들고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가 됐든 나스닥과는 조금 강도가 다르다.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강도가 다르다. 그리고 나스닥은 단기적인 반등세가 의심되는 자리고 그렇다면은 코스피도 강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법한 자리다. 근데 그게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단기적이 될지 중장기적이 될지 좀 꾸준히 갈 상승인지 정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바닥을 더 다지는 움직임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딱 내일장 전략에 한한다면은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새벽 제 예상대로 1시간 뒤부터 좀 예상대로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내일 정도까지는 내일부터 한동안은 다음 주 초중 잘하면 금요일까지도 반등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